네, 오늘은 라오스에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라오스에서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라오스에서 수출하고 싶다거나 수입을 한다거나 내지는 라오스에 가서 직접 뭔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저는 여기서 집중하는 거를 라오스에서 뭔가를 하는 거로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뭘 수입을 한다거나 수출한다는 거는 뭐 전문적인 무역회사나 등등, 혹은 그쪽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라오스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는, 일종의 로망일 수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한 번쯤 가서 뭐 이것저것 보면서 뭔가 만만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한국에서 복잡한 걸 벗어나서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 저처럼 뭔가 하기 위해서 진출 내지는 시작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라오스에 가서 뭔가를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요 구글 같은 코트라에서 코트라를 일단 참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을 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얘기.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참 재밌어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뭔가 중국에서 그 나라에 오면 도와줍니다. 근데 특히 중국 사람들은 뭐냐면 중국 전체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 중에 자기가 속해 있는 마을, 성이 아닙니다. 그 성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큰데요. 자기가 속해 있는 마을의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럴 때, 어, 같이 윈윈으로 뭔가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 미국 등 여러 나라 포함해서 벗겨 먹으려는 좀 성향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면은 호구 잡았다 치고, 투자 권유, 뭐, 이것저것 해보라 그래가지고, 싹 돈 갉아먹고 망하게 하는. 근데 이 사람들 변명은 나도 당했다. 수업료다. 라고 변명을 하죠. 근데 그거는 사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면은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우픈, 슬픈, 웃기면서 슬픈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과거 선배들이 겪은 그러한 참혹함, 어느 정도 나이 먹어가지고 해외에서 돈 더 날리면 그야말로 국제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바는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 코트라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일단 코트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트라를 가면은 해외 정부에 뭐 이제 각종 나라들 이렇게 있는 거죠. 해외 정보를 들어가고 이 해외 정보에서 뭐 이제 문의 상담하는 것도 있고, 사업 소개, 사업 신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권유드리고 싶은 바는 그 나라를 알려면은 한번 그 나라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라오스를 봐보죠. 그러면 쭉 여러 가지가 나와요. 라오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찾은 몇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트라의 이제 해외 정보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돋보기에다가 여기도 국가가 있지만 라오스라고 칩니다. 그 라오스 관련된 여러 가지 어, 정보들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라오스 진출 라오스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오스 진출 전략이 있죠. 일단 2024년부터 보고 또 25년 보겠습니다. 라오스 진출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장 평가하고 환경 분석, 또 진출 전략, 뭘 팔면 좋은지 등등등등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포커스를 라오스에서 뭘 할지 좀 보겠습니다. 라오스 사람을 믿고 뭔가를 판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라오스 사람을 믿고 또 뭔가 사업을 한다는 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동남아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 거 갖고 해야죠.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라오스는 시장을 봤을 때 ADB죠. 아시아개발은행이죠. 마닐라에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조금 24년도에 정체된다. 혹은 약간 낮아진다. 그렇게 봤습니다. 다 중국이죠. 뭐. 중국이 잘 되면 중국에 팔아먹는 라오스 등등도 잘 되고 안 되면 뭐 안 되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까지도 봐줘야 되는데 라오스 금리가 높다고 라오스 은행에 맡겼는데 예를 들어 금리가 아주 높아요. 근데 환율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게 그거죠. 뭐. 라오스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800만 명 작죠. 그러니 땅은 엄청 큰데 사람은 적으니 그것도 저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을 경우에 있고 비엔티안이나 뭐 팍스에도 조금 모여 있는데 그래서 저는 후가공 공장적인 면에서 아주 큰 매력은 못 느껴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 공장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공개하겠습니다. 라오스도 한번 쳐 넣어야 되겠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환율 추이죠. 1달러당 8245에서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니까 돈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라오스 돈값이. 그러니까 금리가 좋다고 가지고 라오스 은행에 맡겼는데 환율이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지면 손해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2014년 주요 이슈가 뭐 관광인데 한국 사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가대 중국이 많죠. 라오스 가면 완전 중국판이에요. 차라리 한국인 상대로 장사하는 것보다 중국인 상대로 장사하는 게 더 이익이 많을 정도로 뭐 사업성이 있어 보일 정도로 엄청난 중국 사람들입니다. 네, 뭐 크게 넘어가고 인프라 많이 있죠. 저 산이 많아요. 여기 산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몽족 등등 소수민족들도 있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편안한 건 모르지만 그냥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그 세븐일레븐이 진출하는 게 좀 특이해요. 뭔가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 분석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라오스는.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독재 국가라 그러죠. 군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얀마를 사회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북한의 김일성하고도 좀 친했다고 얘기가 있었죠. 서로 교류도 한 것 같던데 보니까. 일단 어떻든 간에 일당 지배치 국가죠. 그리고 어, 아까 지금 보다시피 환율이 높아지고 있죠. 환율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1달러당 라오스 돈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달러당 1원에서 1달러당 10,000원이 되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식으로요.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최고예요. 자, 정부 조직이고, 우리가 뭐 굳이 뭐 국회도 뭐 공산당이 잡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항상 우리나라 뭐 좋나요? 이 임금이 낮습니다. 그 라오스의 임금이 평균 임금이 70달러라니까 한 24, 10만 원 정도죠. 적어야 되겠네. 70달러. 라오스 월급이 약 70달러. 저는 태국은 그 공장 건설이랄지 굉장히 보진 않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태국은 일본 사람들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난 잘 사는 국가죠. 태국은 동남아에서는.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가고 인접 국가로 가는 거죠. 월급은 적은데 물가는 올라가니. 근데 이제 라오스 총리실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답니다. 또 올라가겠죠. 70만 급에서 최저임금 30만 급. 30만 급에서 뭐 70달러에서 한 80달러로 보면 되겠네. 달러. 이 결국에는 동남아를 갈 때는 인건비, 수도세, 전기료 등의 부담이 있는데 도덕법 강화라는 게 뭐냐면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인건비보다는 저는 전기료가 문제예요. 이 안정적인 전기도 안 될 뿐더러 뚝뚝 끊어져 버리죠. 전기료가 비싸요. 여기 보시면은 어, 전기 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 전기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지도 않고 미얀마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중국하고 갈등이 있으면서 중국 회사 사장을 불태워 죽였죠. 그래서 한국 공장에서 플래카드 건 게 우리는 중국 회사가 아니야 한국 회사야. 한국과 베트남은 친구 그런 플래카드도 걸었답니다. 무섭죠.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우리보다 훨씬 후에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그때가 94년도인가? 꽤 옛날 일이죠. 베트남, 미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베트남 식당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베트남 사람들 그 눈이 좀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저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전쟁을 겪고 베트남으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 전쟁을 겪은 국가들은 잔인하죠. 뭐 말로 할 거, 칼로 들고 총으로 들고 아무튼 무섭죠. 미얀마가 정치 불안정성은 높죠. 따로 미얀마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대신에 못 사니까 최저임금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죽으니까 젊은 인구가 많은 거고 수도세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 수도세와 전기세가 쌉니다. 그리고 정치 안정성도 강점이죠. 근데 사람이 없고 숙련도가 떨어집니다. 이 문제죠. 뭐
2차 산업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2차 산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고민을 회사 사장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공장이 적다 보니까 제조업이 미약하고 다 이제 외국에서 뭔가를 사가지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북한식으로 광산 개발이 돼 있고 전력 발전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외국 투자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10일이네요. 주로 태국에 많이 팔고 태국, 중국, 베트남, 호주도 좀 있네요. 한국은 8이고 자원은 자원 사기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그릇에 맞게 밥그릇에 맞게 뭔가 봐야 되는데 허황되게 내가 공산당 잘 아는데 누구를 알고 서기관 알고 뭐 알고 투자하면 대박 나고 그러다가 쪽박 차거나 감옥 가거나 하죠. 이제 중국, 태국, 베트남이 라오스하고 가장 인접하게 경제 문화적으로 있습니다. 한국도 나름대로 가고 있죠. 광산 투자가 많이 있네요. 하겠습니다. 라오스는 한국의 목재, 농약, 의약품, 뭐 한국이 라오스에 수출하는 거죠. 한국이 라오스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스가 한국에 수출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헷갈리네. 라오스는 한국에 유선 통신기기를 봤나? 잠깐만요. 라오스가 목재를 수출을 하고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 품목 목재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 한국에 파는 거네요. 시아는 한국의 성형복턴이 아, 그 재밌네요. 숲이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그거죠. 텃밭도 아니고 화학재들, 목청, 성형목탄들. 아, 이건 그 성형목탄이 목재료가 되는구나. 그리고 수입은 잠깐만요. 라오스 수입하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지금 한국이 라오스에 파는 수출 품목이 이렇게 봤는데 이게 틀린 겁니다. 수입입니다. 오자가 난 거고요. 여기 보면은 한국이 대라오스 수출 동량에서 라오스가 한국에 파는 것이 한국이 수입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 품목을 틀리게 얘기했고요. 여기 또 보면은 수입 동량이고 여기 또 한국의 라오스 수입하는 수출이죠. 이게 틀린 게 오자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2024년도를 한 거고 25년도 설명을 할 건데 여기 보면은 바로 잡았죠.
한국이 라오스 수입하는 게 이거고, 또 수출하는 게 자동차 등등이다. 이래야지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요, 보면은 이게 틀린 겁니다. 오짠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라오스에 주로 수출하는 게 자동차 등등등등. 왜냐면은 라오스에 유명한 한국 그 자동차 판매 업체가 있죠. 그리고 수입은 목재류. 맞아요. 라오스에 목재가 많으니까 농약하고. 근데 이게 좀 특이하네요. 계측지역 분석기가 있다는 게. 광산이야 뭐 알루미늄이 있다는 거는 있고. 자, 이 오자 때문에 제가 좀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의 수산물, 왜냐면 라오스가 내륙 국가니까. 중국 같은 경우 할 것 같은데, 물류비도 중요합니다. 실패 사례. 투자한 게 그냥, 이, 어떤 인건비 싸움 한 거죠. 베트남에 제조 공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라오스로 가서 했는데, 베트남은 자꾸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했지, 한번 열받으면은 뭐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라오스에서 다시, 인건비 싸움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성광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코트라는 라오스하고 살 때 헬스케어 등등이 좀 사업할 가능성이 좀 크다. 헬스케어 분야를 좀 좋게 봤고요. 뭐 디지털 경제 등등 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은 식음료 가공, 의류, 건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IT 분야도 하고 헬스케어가 좀 체계를 받네요. 진출 전략을 보면은 인구가 약 800만 명이고 그 다음에 빨리 죽으니까 뭐 그냥 젊은 층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있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어떤 싼 게 좋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중국이 영향력이 큰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품목이 뭐냐? 라오스에서 찾아야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코트라에서는 한국 식품을 파는 걸 좀 추천했네요. 김 좋아하는 나라 많습니다. 화장품은 너무나 진부하죠. 어느 나라든 간에. 인기는 있는데 이거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무튼 뭐. 다음에 마트를 활용해라 보고 있습니다. 패션, 요식업, 레저 분야를 집중 공략해라. 프랜차이즈, 조인트 벤처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죠. 그러니까 베트남 이후를 좀 봐라. 이런 대형 체인점들이죠. 체인점에 팔 것들을 찾아가지고 거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진출해봐라. 리테일 비즈니스 등등을 봐라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 팔아봐라 이거죠. 개발 협력을 해봐라. 뭐 중요한 좋은 얘기죠. 정치권하고 하는 거는 하이퍼마켓 프랜차이즈를 한번 잘 연결해봐라. 예. 패션, 요식업, 레저 분야는 블루오션이다. 식당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당 한번 해봐라는 거죠. 레저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라오스의 약간 중상류 이상을 상대로 한류에 편승해서 뭔가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인근 국가 우동탄이나 농가에 등 가서 논다. 이렇게. 베트남의 포스트 베트남 대안으로 봐라. 봉제, 인건비 싸움 하는 데죠. 숙련도가 문제예요. 이쪽에서 수출 유망 품목으로 스킨케어를 받고, 데일리 케어, 화장품들이죠. 뷰티, 건강보조제, 기능성 음료를 받습니다. 코트는 간편 조리제품, 디지털 도어락, 또 자동차 부품, 농기계, 비료, 캠핑용품들도 받습니다. 서비스를 뭐 이렇게 쭉쭉 보세요. 이런 거 있다. 사교육 서비스도 저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사교육 서비스도 받고, 레저 서비스. 코트라가 이렇게 한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 이후에 2025년도 라오스 진출 전략도 볼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코트라 같은 경우, 문의 상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도 받고, 또, 어떤 시장조사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시장조사도 해주고, 바이어도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조사도 해주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코트라하고 주로 잘 의논하게 되면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도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라오스에 잘하는 사람 있어 믿을만해, 뭐 이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가장 믿음직한 우리나라 정부의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조사, 그다음에 이 바이어 발굴 이걸 한 다음에 어떤 그 현지의 어떤 지인들을 만나는 거로. 근데 현지 지인 맡기고 일하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목숨을 총 맞아 죽는데, 라오스는 그런 일은 없으니 뭐 좀 낫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공산당이 꽉 잡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미얀마도 좀 확실히 정부가 힘이 세면 범죄는 줄는데, 또 나중에 얘기 또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호트라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2025년도 코트라의 라오스 진출 전략을 제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